그 아저씨 소리를 안 들을 만한 신발을 찾다 보니까 균등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잡아주는 감각입니다. 패셔너만치 멋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신선도 높은 뭉클뭉클한 고퀄리티의 신발 리뷰를 하고 있는 뭉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어느덧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반팔을 입고 있을 정도로 너무 따뜻해졌죠. 그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액티비티한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코시국을 지나면서 노년층부터 젊은층 모두 아우르는 거의 국민 취미가 된 등산. 저도 가끔은 등산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옷을 좋아하고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큰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산화죠.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등산화를 신던지 간에 신는 순간 뭔가 이 아저씨라는 느낌이 팍팍 드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아저씨 소리를 안 들을 만한 신발을 찾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 이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이 브랜드의 신발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패셔너블한 고프코어 룩을 구사하신다던가 그 외에 다양한 코디에도 어울릴 법한 신발을 찾으시는 분이나 일상과 등산의 경계를 넘나서서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을 찾으시는 분, 혹은 일상으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살로몬과 호카 덕분에 아웃도어의 일상화가 약간 일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스타일을 한 번 더 추구하시는 분들께 꼭 이 신발 리뷰 다 보시라고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신발의 디테일함을 더욱더 확연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4K 설정을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발인지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신발입니다. 로아 하이킹 미나르 블랙입니다. 로아 하이킹 미나르 블랙입니다. 발매한 지는 꽤 됐지만 이런 디자인 정말 세련되고 멋있지 않나요? 분명 베이스 자체로서는 등산화이지만 디자인 자체로서는 도심에서도 충분히 신을 만한 아주 좋은 패션화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떤 신발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로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OA 로아는 2015년 슬램잼 크리에이티브 팀과 디자이너 마우리치오 퀄리아가 만남으로써 설립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로서 디자인과 스타일에 중점을 둔 하이킹화를 제작합니다. 짤지식으로는 로아의 이름과 로고는 돌로미티의 아름다운 하이킹 명소인 포르첼라 델라 로아에서 따온 이름과 형태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의류도 제조하고 있으며 브레인데드, 스투시, 아워레가시, 자운드 등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현재는 등산계의 명품 하이킹 브랜드로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로아에는 다양한 신발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라파가 인지도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외에도 카타리나, 안드레아스 등 다양한 신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미나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로아에서 가장 패션화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와 신발의 배경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신발의 디테일한 모습 한번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바깥쪽 옆모습, 앞모습, 안쪽 옆모습, 윗모습, 뒷모습, 밑창, 간단한 산책 룩으로 신발을 의식해 고프코어 룩을 입으려고 하다가 살짝 틀어서 편하고 널널한 핏으로 스트릿웨어로 틀어봤습니다. 애초에 신발 디자인 자체가 패션화에 가까워서 고프코어와 스트릿한 룩인 웬만하면 다 잘 소화가 됩니다. 상의를 그냥 입으면 심심하니 레이어드도 살짝 곁들여 입었더니 꽤 이쁘지 않나요? 라곤 해도 사실 원래 저런 디자인의 옷이에요. 이번엔 청바지와 간단히 조합을 하려고 맞춘 캐주얼한 룩입니다. 신발과 맞춰서 리플렉티브의 오버핏 웨트와 동시에 바지에는 살짝 워싱이 들어간 것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일반 바지보다는 덜 심심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동네에 나가면 자체 발광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1000% 눈에 띈 룩 완성입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검은 롱슬리브와도 잘 어울린답니다.
이번에는 저기 동네 모임에서 등산 가자고 했을 때 검은 룩으로 최대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등산 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사실 등산복의 간지는 화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발이 검은색인 김에 올검의 매력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사실 방구석에 있는 화사한 등산복을 까먹었어요. 미나레의 디테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나레의 쉐입은 분명 여기까지는 좁지도 넓지도 않은 딱 평균적인 쉐입이었지만 이렇게 발가락 쪽으로 가는 쉐입이 뾰족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로 쓰인 소재가 크게 사용되며 영역도 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심플한 듯 하지만 디테일한 모습들은 유기적인 곡선과 레이어드 디자인이 마치 자연 속 지형 지물, 산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킹화 치고는 디자인적인 요소와 전체적으로 쓰인 소재들의 고급스러움들이 등산화 같지 않은 매우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나레의 일반적인 모델들은 대부분 메쉬가 쓰였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이 모델은 정말 특이하게 베이스로 깔린 소재가 통으로 리플렉티브 처리가 된 통기성이었고 매끈하며 탄탄한 합성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쪽 사이드부터 발등까지 전체적인 덮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리플렉티브 처리가 되어 있는 독특한 텍스처의 메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신발끈 대신에 덮개 쪽을 이렇게 고정해주는 마그네틱 피드락 버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석이라서 이렇게 걸친 다음에 바로 딸깍딸깍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스트랩 부분에는 이렇게 로아 로고 모양이 있으면서 반대쪽에는 로아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중간중간 절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메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나마 통기성에 도움이 되게끔 되어 있으면서 그 아래쪽에는 송아지 가죽으로 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인을 한 번 더 살려주기 때문에 뭔가 세련된 디자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앞코 쪽은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단단하게 되어 있으며 마찰력이 엄청 높은, 그리고 내구성이 엄청 좋아 보이는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로아의 로고가 포인트로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보았을 때는 다양한 소재들이 이렇게 레이어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따로 이렇게 손가락을 거는 부분은 없습니다. 덮개를 열어서 보았을 때 이렇게 절개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안쪽에는 혀가 있습니다. 이 혀의 소재는 네오프렌으로 되어 있으며 액티비티한 신발들에 자주 쓰이는 밴딩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띠용띠용합니다. 혀와 신발 입구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모든 내피들은 엄청 매끄러운 약간 나일론과 폴리가 섞인 듯한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은 반짝반짝하고 매끄러워 보이죠? 깔창의 윗면은 정말 고급진 부드러운 소재가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고요. 로아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려 있어서 통기성을 조금은 도와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소재가 일반적인 폼 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뭐 이게 좋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발 모양이 어느 정도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접지력과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소재인 비브람 솔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노란색 비브람 로고가 이쪽과 여기 사이드 부분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매우 이쁘게 보이네요. 밑창의 모양은 당연하게도 아웃도어에 특화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 하면은 약간 내부적으로 쿠셔닝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소재가 따로 또 한 번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외부로 도출되어 가지고 눌러봤을 때는 매우 물렁물렁합니다. 신발을 실질적으로 신었을 때 뒷굽의 높이는 한 3cm 정도 되고요. 앞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cm 정도 됩니다. 미나레의 사이즈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맨발을 자로 쟀을 때 왼발은 235, 오른발은 238, 일반적인 신발의 정사이즈는 245를 주로 선호하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EU39, 245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245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발은 왜 이렇게 큰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신발이 등산화로 나와가지고 내부가 어느 정도 널널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많이 널널합니다. 커요. 아마 이 정도면은 두꺼운 등산 양말을 신어도 발이 널널하게 남을 것 같아요. 뒤꿈치를 최대한 밀었을 때 거의 앞에 2cm 가량이 남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살짝은 추측성으로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칼발과 일반적인 발볼을 가지신 분들은 반 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볼이 매우 넓으신 분들은
정사이즈까지만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 다운 그 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좀 작을 것 같다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정사이즈를 주문한 다음에 혹여라도 크다 그러면은 깔창 넣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로아 미나르 착화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감에서 정사이즈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상태라서 대략적인 느낌만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버클만 빼가지고 쏙 빼고 아니면은 이렇게 혀만 잡아가지고 쏙 넣으면 돼가지고 신고 벗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편합니다. 대신 이렇게 신고 벗는 것만 편하지 이 버클이 생각보다 살짝 편한 듯 안 편한 듯 불편한 점도 살짝은 있어요. 발을 감싸주는 가피의 느낌은 이게 신발이 커가지고 제가 제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 깔창을 넣고 신어보니 일반적으로 끈이 달린 등산화들에 비해 발 전체를 균등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잡아주는 감각입니다. 바닥 자체의 굴곡은 발에 맞게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간 아치 부분도 완만한 곡선으로 살짝 부드럽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발과 닿는 느낌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습니다. 쿠셔닝적인 부분은 등산화답게 이 비브람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크게 뭔가 있지 않아 가지고 역시나 매우 단단하거든요. 등산화를 주로 신으신 분들에겐 그다지 큰 감흥은 없겠지만 운동화를 주로 신었던 사람들에게는 꽤 단단해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신발에 발바닥이 닿는 느낌에 조금이라도 쿠셔닝이 있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깔창을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은 착화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뒤꿈치에는 어느 정도 굴곡이 들어가 있는 밑창이기 때문에 발을 구르는 과정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힐슬립이 생기지 않으려면 덮개 형태의 신발은 꽉 잡아주게끔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닿는 부분에 자극이 강하게 오는 것이 살짝은 신경이 쓰입니다. 전체적인 착화감을 보았을 때는 험난한 등산용으로 쓰기에는 살짝 부족한 것이 있고 일상으로 쓰기에는 좀 단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벼운 등산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깔창을 넣어서 발의 피로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일상화로 쓴다든지 말이죠. 고로 이 신발 등산보다는 일상 타운을 즐기는 제가 느끼기엔 각 용도처에 따라서는 크게 불편하지도 않지만 크게 뭔가 뛰어나지도 않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착화감을 가지고 있다 정도입니다. 미나르에 대한 특징 요약 한번 또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산화가 패셔너만치 멋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산화로 신다가 혹여라도 등산을 안 가게 된다 치더라도 일상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죠. 이 모델 안에서 메쉬보다 좋지 않은 통기성의 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통기성이 조금 더 좋게 개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버클의 편의성이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이 버클이 은근히 체결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는 이상 한 손으로 하기에 조금 낑낑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 이후에 나온 신형 같은 경우에는 고아 다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줄이 달려있는 부분에 뱅글뱅글 돌리는 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꽉 조이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화감 같은 경우에는 등산화 중에서는 그냥 평범한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상에서 신기에는 좀 많이 단단한 신발이어가지고 장시간 신기에는 많이 힘든 신발입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리테일가가 너무 비싸요. 소재나 만듦새 자체가 너무나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리테일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더 훌륭한 기능성을 가진 등산화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이 비교를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급 등산화 로아의 미나르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 덮개 디자인은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아식스의 라이포커가 떠오릅니다. 이런 디자인은 생각보다 보기 힘든데 연속으로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디자인과 소재와 만듦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진짜 많이 만족하는 신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신발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재미있거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살포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번에 어떤 뭉클뭉클한 신발을 가지고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뿅!